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의결권 없고 발언권은 주재하신 대통령께서 부여할 때 발생하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은 그냥 허용했었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이러면서 강도 높은 질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틀 전 이 발언 때문인 듯합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라고 하셨고, 정확히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 안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방송 3법에 대해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지시하셨다고요? 기억합니다.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즉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끝내려는 그 순간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돌발 발언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말씀 드리겠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옥신각신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조금 아까 영상에서 보였던 국회 방통위에서 했었던 발언,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불편한 내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이진숙 위원장이 했었던 발언은 본인이 갑작스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방송 3법이라든지 관련 현안에 대해서 어쨌든 국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국무회의에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여기에 방통위에 안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이지 지시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좀 분간을 못한다면 국무회의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통위의 상황을 보면은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어떤 업무 보고를 할 때도 방통위의 업무 보고는 받지 않겠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어쨌든 대통령이 의견을 내라라고 했으면은 본인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방통위 차원에서 어떤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방통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최민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이진숙은 전 정부 때 사람인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를 지시하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약간 말장난처럼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과 지금 국회, 특히 민주당 측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한 것, 사실상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일 국회를 좀 존중해달라고 한 발언이 이진숙 위원장을 바로 겨냥했던 그 대통령의 또 발언이었다고 해석이 되고 있죠. 자, 이러한 이 대통령의 경고를 반박이라도 하듯이 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서 자기 정치는 없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참석 배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더군요.
일단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필수 참석 인원이 아닙니다. 참석하더라도 옵저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결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발언이 필요할 때 아니면 발언을 허용했을 때만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자꾸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공개가 왜 비공개입니까? 그 국무회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은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심지어 왜곡해서 뭔가 꼬아서 외부에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사실상 박탈당했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박탈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난처한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정말 실제 회의장에서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것도 이것도 참 무슨 일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 방통위원장이 한 얘기를 유추해 봤을 때는 아마도 나는 방송 장악 의도가 없고 그래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건 난 찬성한다. 그렇다면은 왜 위원장은 반대하는가? 대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이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텐데 네. 그것을 마치 본인에게 방통위 안을 만들어 오라. 아까 그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방통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방통위 보고를 했을 때는 위원장의 의견이 배제된 방통위 위원들, 방통위 내부 구성원들은 방송사법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준석 위원장이 지금 사실상 방통위 안에서도 리더십을 잃었고 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그런 돌발 발언을 계속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다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민주당 역시 계속된 이 이진숙 위원장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진실 추구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방통위원장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즉각 실천하는 건 어떤지 이진숙 위원장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윤석열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위를 망치지 말고 또 국무회의를 방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계속 임기를 채우고 끝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도 똑같은 경우가 아닐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진숙 위원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이나 다른 지적들 그냥 딱 상황만 놓고 보면 나가라고 자꾸 이렇게 압력을 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는 정해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3년 지금 보장이 돼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네. 그렇다고 해서 자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사실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했던 이유도 방통위 운영 자체를 너무 법을 어겨가면서 한 것 아니냐라는 그때 의의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근데 결국 4대5로 기각이 4대4인가요? 근데 그 찬성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운영을 해왔었고 그리고 지금 사사건건 지금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과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전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방송 3법 자체가 대통령이 방송 장악에 대한 영향력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라면 정말 제대로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 공식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준석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계속 정치적으로 그냥 반대한다. 대통령이 나에게 대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좀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방통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의견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네. 이준석 위원장이 아닌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굳이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결국엔 결을 같이 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견을 내고 다양한 의견을 아니죠. 제시를 하는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위원장이 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3법이 지금 뭔가 그 시민단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키워주자라는 게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제시하는 게 방통위원장의 직무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이진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진숙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진숙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을 일부가 아니라 아예 통째로 베꼈다면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라는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청문회가 다음 주 14일부터 이제 연달아 시작이 되는데 이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이준숙 장관 후보자는 조금 문제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낙마 없이 모두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의견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지난번 김민석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장관 청문회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장관들이 오히려 의혹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모두 낙마 없이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한두 명 정도는 낙마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본인들과 가장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타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가천대 석사 논문이 문제가 됐었고 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석사 논문이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것은 연구 윤리에도 정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동안의 성향이 꼭 민주당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뭐 원활하게 통과시키고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권오울 후보자 정도는 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항상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가장 논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후보자 때문에 되려 다른 후보자들이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일 이후에 진행될 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